아마 봉의 김선달은 사기꾼의 대명사로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김선달은요 정말 그 비상한 두뇌 그리고 번뜩이는 기지로 사람들을 잘 속여 넘겼고요. 또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거는 아까 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예전에 평양에 내가 살 때 대동강을 내가 팔았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네. 자 그런데 사실 지금처럼 조선시대에도 강은 사고 팔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그렇죠. 아니 근데 팔 수 없는 강을 큰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이 김선달의 수법은 과연 뭘까? 근데 이걸 김선달. 선달? 선달, 선달? 선달, 선비. 아니 뭐 건달은 알죠. 관련돼 있습니다. 뭐요? 건달? 선달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선달이라는 명칭은 대체 어떻게 붙게 된 걸까? 조선시대에 문과나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김선달의 본명을 알 수는 없고요. 여러 문헌에서 그를 이제 김선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김선달이 양반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급제했다고 꼭 양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봉이 김선달은 선달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골탕 먹이며 지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면 과거를 급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냥 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과거에 합격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과거에도 필기 시험 말고 구술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말로 보는 그렇지, 시험이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글을 써서 합격해야 하는 실험이 아니라 구술 시험으로 과거에 패스했어. 아 진짜요? 그 시험 있는지 몰랐는데. 네. 그게 지금의 구술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이라고 합니다. 강경. 네, 강서나 뭐 송경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전의 대의를 묻고 답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문과에서는 이제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거고요. 무과는 그것들 중에 일부 하고 병서를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과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과 시험이 문과 시험에 비해서 절차도 좀 간단했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김선달은 어떻게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정답. 커닝 페이퍼. 옷에다가 안쪽에다 커닝 페이퍼. 아, 다 이쪽에다 들어가- 이거 여기에다 여기에 쓰고 커닝 페이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쫙 네. 써가지고 정상적으로 안 됐어. 사서삼경이라 이렇게. 네. 진짜 역시 똑똑하다. 오호. 오다. 자, 힌트 한번 줄게요. 네. 힌트. 아주 이게 자. 정답. 몸이 안 좋잖아요. 감기 걸리잖아요. 기침 막그 시험관한테 더 기침을 해요. 기침을 더 해요. 그래가지고 시험관이 그래 됐다. 그래서 합격시켜줘. 왜? 네? 왜 합격시켜줘?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해야 돼. 아니 왜요? 면접관이 침이 튀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침 튀길 바에는 합격. 침을 튀기면 어떻게 돼? 정답. 침을 튀기면. 굶어요. 그렇지. 정답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냈어. 당시 윤감이라고 불린 지금의 독감과 같은 병이 있었거든. 입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었었지. 애초에 나는 아픈 척 할 생각으로 보침 속에 책 대신 겨울옷을 잔뜩 챙겨왔거든. 그리고 시험 당일 시원한 모시옷을 입은 선비들 사이에 나 혼자 겨울옷을 입고 서 있으니 감독관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야. 땀이 나니까 막. 그래서 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윤감에 걸려서 합격.
이럴 때마다 입에서 바람도 나오지 침도 튀기지. 감독관은 병이 옮길까 봐 덜컥 겁을 먹더라고. 이후 감독관은 나를 저 끝에 가 있거라. 아니 더 멀리 이렇게 앉게 했어. 그 정도 거리면 내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앞뒤 맥락이 맞진 않지만 선선삼경계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읊조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잠시 후에 감독관이 급제라고 외쳤어. 그래서 감독관의 심리를 내가 잘 이용한 덕분에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급제할 수 있었지 뭐. 난 늘 이렇게 한 투 스텝을 바라보는데 우리 또 김봉은 왜 백스텝을 바라보나? 아, 저는 공부를 했는데 아니 백스텝이야. 요건 생각 못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아, 그러니까 천재야, 천재. 교수님 김선달이 이렇게 구술로 합격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 김선달의 이제 본명을 알면 과거 방목이 있거든요. 합격자 명단. 문과 방목이나 무과 방목을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본명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김선달의 재치가 제도도 속일 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들거든요. 그럼 김선달은 관직 생활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아마 그러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 급제자는 많아지고 관직 수는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관직을 매매하곤 했었는데요. 아 그러면 잠깐만 그 합격한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관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생을 선달로 그냥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있었던 거죠. 거네. 그러면 급제하고 나서 네. 관직이 없으면 그래도 네. 나라에서 뭐가 나와요? 아, 급여?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네, 뭘로 그냥 명예인 거죠? 그렇죠. 네. 평양 양반은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건지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새로 지어 입은 게 분명해 보이는 비단 바지 저고리와 도포에 사슴 가죽으로 된 신발까지 신고 있었습니다. 유유자적 길을 가던 양반은 개울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소낙비가 내려서 개울에는 벌건 물이 많이 흐르게 됐다. 며칠 동안 소나기가 퍼붓는 바람에 개울에 흐르는 물이 온통 흙탕물이 된 겁니다. 게다가 원래 개울을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가 있었는데 수위가 높아지면서 돌다리가 물에 잠겨버렸거든요. 그렇지. 여러분들 아까 어떤 옷 입었다고요? 비싼 옷. 그 옷을 입고 그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더러워지니까. 명품 입은 거야 명품. 그렇죠. 그렇게 양반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며 이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양반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허름한 행색으로 개울에서 개를 잡는 중이었던 김선달이었습니다. 양반은 점잖은 목소리로 김선달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여보게. 아 예. 저 지금 나를 좀 이렇게 업고 가주면 내가 그 나중에 삭을 좀 주겠네. 뭐 그거 안 되는데. 양반은 김선달이 자기와 같은 양반이라면 체면 없이 이런 곳에서 개를 잡고 있을 리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양반은 김선달에게 두 잎을 제시합니다. 김선달은 양반한테 한도는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양반은 야, 두 입에 없게 라고 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김선달은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양반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보이 김선달은 저보다 몇 단계 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왜 궁금해요. 그래요? 왜 그래? 이제는 이걸 어떻게 또 속여서 어떻게 할지 어허. 기발한 그걸 골탕고기찌가 저는 아직 이게 이제는 궁금해져.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심조심 개울을 건너던 김선달.
개울 중간쯤에 우뚝 멈춰섭니다. 그리고 김선달은 이 등에 업혀있던 양반에게 여기까지밖에 못 업어줍니다. 내리시지요. 구입 가격. 김선달 씨 왜 갑자기 양반한테 내리라고 한 거야? 아이 그게 개울을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더 중요한 일. 김선달은 개울에 비싼 잉어가 있으니까 나 이거 잡아서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양반에게 당장 등에서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란 양반이 이 사람아, 이 개울에 지금 내리면 내 꼴이 어찌 되는지 알지 않는가? 잠만 말고 빨리 개울 건너세! 하고 바로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물이라 그랬죠? 벌건물. 아니 흙탕물이 되어서 이렇게 뿌옇게 변한 개울에서 잉어가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거짓말했네. 보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게 개울을 그냥 건너자는 양반의 말에 김선달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보시오.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내가 당신을 업는 건 돈을 벌자고 하는 노릇이요. 그런데 당신을 업어 건네는 것보다 이 잉어를 잡는 게 훨씬 더 돈벌이가 되지 않소? 어서 내리시오. 머리 기발하다. 업어주는 값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결국 값은 무려 성냥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양반이 주겠다던 삭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두입. 두입. 성냥은 두입의 자그마치 15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흙탕물을 튀기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개울을 건넌 후 양반은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지만 약속한 성냥을 김선달한테 주는 수밖에 없었죠. 이 일로 김선달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인색한 양반을 아주 호되게 혼내주게 된 셈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달은 문득 평양에 이것을 보며 눈을 번뜩이게 됩니다. 자, 눈치백단 김동현 씨. 네. 김선달을 번뜩이게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동강? 그렇지. 내 눈을 번뜩이게 만든 건 바로 내가 대동강물이나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거야 이거. 이거 봐봐. 주인 없는 대동강물을 팔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떼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야. 근데 이거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요, 대동강 역시 공공재지요. 당연히 김선달에게 대동강 물을 사고 팔 권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선달,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어떻게 팔았을까요? 우선 김선달은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선달은 곧바로 한양에 누군가를 찾아가지요. 바로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어느 양반집이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이 저희 집안 것이라 대대손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안에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지 뭡니까? 그래서 대대손손 물려받은 대동강을 날있게 팔고자 왔습니다. 한양 부자는요, 대동강을 사라는 김선달의 이 말에 귀가 솔깃해져요. 상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전인 조선시대는 가까운 강이나 우물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양 부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대동강 주인이 되어 대동강 물을 팔 수만 있다면 손님이 끊이지 않을 테고 돈도 끊이지 않고 생기겠구나. 그런데 김선달이 진짜 대동강 주인이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한양 부자는 이 김선달의 말만 믿고 덜컥 대동강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김선달 씨가 이게 혹할 만한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한양 부자를 대동강에 데려가신 거죠. 아이 그럼요. 한양 부자한테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나리께서 대동강을 직접 보시기만 하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김선달은 대체 대동강에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사라진 직업인 물장수입니다.
물장수는 주로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우물이 없는 가정에 물을 운반했거든요. 그런데 대동강에 찾아온 물장수는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 기르러 온 사람들은 물을 한 지게 퍼서 짊어지고 봉이 김선달한테 돈을 한 푼씩 주고 갔다. 그러니까 대동강 물을 깃고 가면서 김선달한테 꼭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롭게 대동강 강변에 앉은 김선달은 하루 종일 물장수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 되니까 김선달 앞에는 돈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와 대단하다. 게다가 한양부자는 평양에서 이 구매 욕구를 더욱 솟구치게 만드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바로 김선달이 살고 있는 평양에는 우물이 없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을 대부분 대동강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평양엔 대체 우물이 없을까요? 이미 작업해 놓은 거 아니에요? 봉이 김선달이 우물을 다 없애요? 우물에다가 다 저기 똥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평양 사람들의 인식을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건 19세기에 그려진 기성도병이라는 이제 병풍인데요. 이거를 보면 저기 아래에 대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와. 위에 평양의 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 평양성의 모습이 마치 배 같죠. 배가 떠 이 있어요. 왼쪽이 배의 끝부분이고 이 오른쪽이 배의 앞부분이라서 마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배 같습니다. 그래서 행주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이 평양에 우물을 파는 건 배에 구멍을 뚫어서 이 평양이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네요. 배가 떠 있는 느낌이에요. 강 위에.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부자는 이 대동강의 주인이라는 김선달의 말을 완전히 믿게 돼요. 이보게, 내가 대동강을 도맡아 사겠네. 이때 김선달은요 한양부자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수천 냥을 받았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대동강을 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날 한양부자는 이 뒷짐을 지고 여유만만하게 어제 봤던 것처럼 물세 받으러. 물세를 거두러 대동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대동강에는 물을 기르려고 온 물장수들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한양부자의 표정이 곧 얼빠진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들었나 봐. 한양부자가 떡하니 이렇게 강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이 물장수들이 이렇게 물세를 내지 않고 그냥 쌩 하고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퍼가던 물장수를 붙잡아가지고 이보게, 이 물값을 내고 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한양부자의 말에 이 물을 길고 가는 이 물장수는 아니 당신이 뭔데 이 대동강 물값을 내라고 합니까? 어이구. 이상한 강물의 걸 물 직감해서. 주인이 어디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난 한양 부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대동강 물장수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 물장수들에게 내 돈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며칠 후에 대동강에서 물을 길러가면서 나를 보거든 그 돈을 되돌려 주시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물장수들이 대동강변에 앉아있는 내게 돈을 준 거야. 한양부자는 그제야 김선달의 거짓말에 속은 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김선달은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